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2월 14일 날 봤던 ITQ 한글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먼저 여기 보기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요. 뭐를 좀 확인을 해주시냐 하면 이쪽 부분에 있는 윤곽이 제대로 잘 나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단 보호와 그림, 그 다음에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문단 보호 같은 게 없으면 이게 이렇게 엔터 모양처럼 나오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줄을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보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용지 설정을 해주는 단축키는 뭐다? F7번입니다. 그죠? 이 F7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F7 눌러주셔서 용지 여백은 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다 10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얼마다? 10이에요. 10. 그리고 어디 부분? 요 왼쪽과 오른쪽 부분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1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놔 주셔야 되겠죠.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신 다음에 요 문서라고 나와 있는 폴더에 가주시면 ITQ 폴더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 빼기 하시고 본인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수험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험번호는 시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에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구분을 안 하시면 안 돼요.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이다, 2번이다. 그래, 2페이지에다가 기능평가 2 문제 번호를 표시해서 3점, 4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3페이지에서는 5번이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입력하시면 안 돼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처음부터 입력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1번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요? 우리 기능평가 1번에는 스타일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번호를 표시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는데 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출력 형태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주시는데 요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을 쭉 입력을 하고 영문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를 한 번만 눌러 주신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영문을 쭉 입력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준 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영어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 이렇게 쉼표라든가 이렇게 쉼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입력을 좀 해놔 주셔야 되고요. 또 영문에 입력을 안 하면 점수를 안 줍니다. 영문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타일을 들어가는 단축키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F6입니다. 그죠? F6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F6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을 추가를 할 때는 이쪽 아래쪽에는 이 플러스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스타일 이름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Research R E S E A R C H 이렇게 리서치라고 영어 단어 요 스타일 이름을 그대로 요 이름을 여기 스타일 이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요 아래쪽에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여기 여백을 얼마로 바꿔줘요? 15로 바꿔주시고 이 문단 아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문단 아래는 10,
왼쪽 여백은 얼마? 15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는데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장편과 자간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이쪽에 있는 장편과 자간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편을 95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자간은 5예요.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 언어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한글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한글의 글꼴은 뭐가 된다? 도둠이 된다. 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영문을 클릭을 하세요. 영문을 클릭해서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을 누르든 90의 5로 나와 있어야 되고 또 한글을 눌러주셔도 도둠의 95의 5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요 리서치라고 하는 요 스타일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더라고 하는 거랑 준수도 이게 제대로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눌러서 다시 F6을 눌러볼게요. 눌러주셔서 요 리서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영문이 좀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면 틀린 글자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to, and, each, other, any, use 쭉 이렇게 맞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F6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연필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얘가 편집이에요. 여기 눌러주셔서 문단 모양이 우선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 모양에 요 영문 글꼴이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영문은 아까 영문의 글꼴은 굴림이었어요. 크기는 10이었고 95에 5 맞고 그 다음에 한글은 요 한글은 95의 도둠에 맞아요. 그죠? 이렇게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부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5부까지 와야 되는 거고 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은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 주셔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결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끝났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제가 여기 IT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답지를 확인을 해봐도 여기가 5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5부까지 나오면 이것도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파일에도 5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 결과랑 꼭 맞춰야 되는 거니까 요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가 다 정답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정답 나와 있는 파일에는 5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요것도 정답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엔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스타일이 계속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스타일을 여기를 눌러서 뭐로 바꿔 주셔야 돼요? 바탕글로 바꿔 놓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 주시고 한 4번, 5번 정도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점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 표는 지금 몇 칸에 몇 줄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죠. 6칸에 그 다음에 줄은 요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 하나, 둘, 셋, 넷, 5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2하고 밑에다가 엔터 눌러서 입력에 가서 요 표를 눌러 주신 다음에 줄수는 5줄, 칸이 6칸이 되는 겁니다. 5줄에 6칸이 되는 거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체크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표가 나오면 전체 범위를 다 지정을 해 주시고 F5를 몇 번을 눌러 주시면 되나 하면 3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표를 아래쪽으로 컨트롤 키 눌러주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걸 눌러서 2번을 눌러주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도둠의 10이에요.
글꼴을 도둠의 10. 문제 푸는 사람들 중에 이 도둠의 글꼴을 안 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세요. 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기잖아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도둠의 10이에요. 그럼 이 캡션은 어떤 거냐? 이 부분, 표 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캡션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 표 안에다 놓고, 이쪽에 보면은 이 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끝부분에 캡션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눌러요? 위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지정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국가별, 논문, 수,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건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 도둠의 10에 어느 정렬? 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바꿨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꿔야 돼요. 셀 배경색은 요 세 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단축키는 뭐다? C예요. 그죠? 요 C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색에 들어가서 면색을 뭐로 바꿔요?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 요거는 내용을 다 입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캡션 기능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선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 모양은 지금 어디 부분이냐면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표 전체를 다 지정을 하고, 단축키 뭐를 눌러요? L. 요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바깥쪽, 요 바깥쪽을 선택을 해주셔서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에 어디에요? 여기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을 눌러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 종류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대각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양쪽을 X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신 다음에 내용을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여기 숫자에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요 계산은 합계는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블록 계산식에 여기 블록 합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계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저장 버튼을 한 번 정도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를 만드실 때는 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국가별, 자연 언어 처리, 음성, 이미지, 비디오 요 값만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입력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나오는데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래서 요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차트가 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은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표 아래에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늘려주셔서 표하고 가로의 크기가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풀기 전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눈금선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요 부분을 눌러주셔서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차트 디자인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서 요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빼는 거예요. 눈금선은 빼주시고
그리고 구성 추가에 다시 들어가서 축 제목. 기본이 있고 세로가 있는데 여기 세로 방향이죠? 세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제목을, 요 제목이죠? 제목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요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차트의 제목을 써주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국가별, 논문, 수,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요게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눌러주시면 굴림으로 가요. 영어 글꼴도 같이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하게 크기는 얼마? 12로 바꿔주신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속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차트 제목 속성을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죠. 요 채우기가 흰색, 요 테두리는 여기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에 가서 효과에 들어가서 여기는 효과 있죠. 여기 들어가서 그림자를 대각선 어떤 거 오른쪽 아래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이쪽에 나와 있는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4번하고 5번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놓고 하세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굴림에 지금 10이에요. 그럼 1번부터 하시는 겁니다. 축제목 여기잖아요. 그죠? 이 축제목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가로 열고 단위자를 이렇게 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을 아까 보면 굴림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굴림. 그죠? 그 다음에 영어 글꼴도 뭐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설정을 눌러주시면 바뀌었는데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글상자의 방향을 어디로? 가로로.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이 부분도 글꼴을 바꿔야 돼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굴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지금 최저값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주단위가 9,000원, 12,000원. 그죠? 0 다음에 지금 3,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속성에 들어가서 우선 최소값, 최대값도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12,000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최대값이 12,000원이고요. 이 주단위는 3,000원이에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얼마로 바꿔야 된다? 3,000원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나와 있잖아요. 이 눈금선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보조를 여기를 2,999.9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눈금을 주눈금도 바깥쪽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금을 같은 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와 보조 단위를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거 잘 기억을 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쪽이죠. 눌러서 가로축에 있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얘도 굴림. 이쪽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법례죠. 법례의 글꼴도 뭐로 바꿔준다? 굴림. 얘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영어 글꼴도 뭐로 바꿔주세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법례 속성에 들어가서 요거 채우기 있죠. 여기 그리기 선을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차트가 다 되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강제로 페이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넘겨주세요. 그죠? Alt, Shift, 엔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요 수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엔터 눌러주시고 가로 안에 1번도 적어주신 다음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수식에 들어가야 돼요. 입력에 있는 어디다? 수식이다. 이렇게 수식에 들어가면 지는 이라고 나왔죠. 요거를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그러면 알파벳 G 하고 는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2가 들어갔어요. 그죠? 2. 좀 안 보여서 2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적분기호 눌러주신 다음에 요 아래에도 분수가 들어갔죠. 분수 눌러주신 다음에 A.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탭을 눌러주시고 A. 다시 탭을 눌러주셔서 A. 현재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분수죠. 분수 B. 루트가 나왔습니다. 루트. 그 다음에 A의 제곱이에요. 이 부분을 눌러서 이 제곱을 눌러주시면은 2가 나오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탭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빼기 X 그 다음에 또 제곱 2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빠져나오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또 눌러주시게 되면은 루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탭을 눌러서 A 그리고 DX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죠. 네, 띄어쓰기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한 칸 띄고 다시 입력에 있는 수식 그림을 눌러주신 다음에 G는입니다. G는 그 다음 분수 그 다음에 영문이 여러분들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G에 탭 눌러서 넘어간 다음에 R 대문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첨자 눌러주시고 E 그리고 탭을 눌러주시고 또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는을 하세요. 는을 해주시고 분수 들어가 주신 다음에 6.67 곱하기 기호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 곱하기죠. 얘를 눌러주시고 10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위첨자 마이너스 11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탭을 눌러주시고 다시 무슨 기호 들어가요? 곱하기 6.0 그리고 다시 또 곱하기 기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10 그리고 위첨자 들어가 주셔서 24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또 탭을 눌러요. 그리고 가로를 열어주신 다음에 6.4 다시 곱하기 기호를 눌러주시고 10의 위첨자죠. 다시 위첨자 눌러서 7을 적어주시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가로를 닫고 다시 또 제곱이에요. 다시 들어가서 2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 주셔야 되고 위첨자 들어가는 거 그죠? 빠져나가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또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장 눌러주시고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점 엔터 눌러주셔야 되겠죠. 4점 엔터를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은 요 하실 때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선의 끝에 모양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반원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게 반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게 요런 게 둥근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바닥에 있는 요 도형이죠. 요게 이제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을 만들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이 요 도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도형을 보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에 가면은 요 사각형 있죠? 얘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대강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지는 프린터 색깔이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IT교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문제들은 컬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정된 색깔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 색깔을 똑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색깔이 아무 색깔이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가 이 도형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기본 그 다음에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요 기본에서 지금 사이즈가 얼마냐면 130 그리고 높이는 얼마냐면 145가 됩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했죠.
선은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시면 되고 색깔은 저는 요 다른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요 크기는 요 4라고 하는 도형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도형은 지금 요 글상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런데 글상자 면색이 파랑이라고 나와 있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파랑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글상자는 요거죠. 눌러서 대강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격자점이 나타나죠. 이럴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들어가서 요 크기를 얼마로 바꿔요? 130. 그리고 여기 높이는 얼마다? 17. 그래서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얘가 반원이에요. 요 반원. 반원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채우기는 면색을 꼭 파랑으로 지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면색은 무슨 색깔이다? 파랑이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중심에다가 딱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서. 요 글꼴은 뭐로 바꿔주신다?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2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은 또 흰색이에요. 흰색의 가운데 정렬. 수직은 이미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선택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요 도형이죠. 여기 크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사각형을 옆에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들어가서 120에 얼마다? 50.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선에 들어가서 요 모양은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요 끝부분이 둥근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은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중심을 맞춰서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이가 그래도 조금 벌어졌어요. 한 요 정도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씩 움직일 때는 마우스보다는 방향키로 조절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만들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력에 가서 그림. 그래서 요 문서의 ITQ 픽처에 들어가면 실제 시험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그림은 지금 몇 번을 넣으라 그랬냐면 로고 3번이에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림은 여기다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다가 옆에다가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크기 40, 그 다음에 30 크기 고정해 주시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 앞으로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가 뭐예요? 회색조. 요거는 요 그림에 가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가서 회색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위치 보고 잘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하이퍼링크 하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다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놔 주셔야 돼. 해놓고 나중에 3쪽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시면 그때 요거를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글맵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 눌러주신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요 글씨는 글맵시 이용은 수축으로 하라고 했어요. 수축. 그래서 보면은 지금 글맵시는 뭐로 바꿔줘라? 수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글맵시 모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거라고 해서 이거 눌러주시면 안 돼요. 수축은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수축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 수축을 눌러주시고 글꼴은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도둠이에요. 글꼴은 뭐다? 도둠. 여기를 쭉 올려주시게 되면은 여기 도둠이 나와 있죠. 도둠 눌러주시고 설정을 누르면 얘가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위에서 더블 클릭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50에 그리고 35예요. 그리고 얘도 크기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지금 여기 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로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면색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왔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겨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요 밑에 있는 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도형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바닥에 보면은 직사각형 있는 게 11에 15예요. 여기 가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기본의 크기를 11에 1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은 지금 직각이에요. 채우기는 그냥 이 색깔을 쓸게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그림을 넣어줘야 돼요. 요 도형을. 지금 보면은 도형이 어디쯤에 있냐면 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한 요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치를 이렇게 제가 요거를 조금 줄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한 요 정도로 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눌러서 요 정도로 내려오게끔 복사를 해주시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놔둘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채도만 다르게 이렇게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을 쓰든 색깔이 다르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하얀색 도형이잖아요. 요것도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옆에 그려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가 얼마냐면요. 기본에 가서 13 곱하기 13이에요.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보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둥글둥글 모양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색을 흰색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게 흰색. 그죠?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는데 글씨가 안 써져요. 글씨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런 다음에 궁서로 바꿔 주시고 이런 다음에 궁서로 바꿔 주시고 크기가 20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딱 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들어가죠. 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1, 2, 3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방향키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죠? 1, 2, 3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상자 만들어야 되겠죠? 글상자는 요거니까 요 글상자로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요 1번의 도형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간격을 띄우고 요렇게 크기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서 여기 기본의 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놔두시면 되는데 여기 선이 파선이에요. 파선. 요 파선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채우기는 없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색 채우기 없음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굴림으로 바꿔 주시고 복사를 할 때는 다 바꿔 놓고 하시는 거예요.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인간의 존엄성 원칙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요. 사회의 공공선 원칙 방향키로 또 내려주시고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썼는데 위치가 좀 안 맞는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그냥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방향키로 왔다 갔다 조절을 해놔 주시거나 크기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지금 안 한 거는 우리가 이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는 거를 아직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좀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는 흰 바탕을 클릭한 다음에 Alt 키하고 Shift 키하고 뭐예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다시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는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번호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번호는 쓰시면 안 되고 입력을 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자가 나온다 그러면 한자 입력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속도 한자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속도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한자를 바꿀 때는 끝에다가 놓고 한자 키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속도라고 하는 한자가 보이면 맞는 한자를 골라서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한자 다 바꿔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특수 문자 있죠? 요거는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고 뭐를 누르면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한글 문자표에 요 정각기호 1번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죠?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누르고 넣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단축키가 뭐다? 컨트롤 키하고 뭐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 들어가는 단축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쭉 입력을 하고 표를 이제 같이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여기 빈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제목하고 본문 사이에 빈줄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과 문단 번호를 해야 되는 이 부분도 빈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우리가 표하고 또 이 부분 있죠. 표하고 또 이렇게 표 제목하고 문단 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빈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표를 만들고 나면 표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빈줄이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요 각주라는 걸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각주를 좀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도구의 인지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요 입력에 가면 요 각주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요 각주의 번호 모양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문자 안에 A예요. 그래서 이 번호 모양 눌러주시고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소문자 있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위에 가면은 요게 이렇게 A가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제 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지금 몇 칸에 몇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에 줄이 레벨이 4, 5, 그 다음에 6이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의 표에 들어가서 4칸에 6줄. 4칸에 6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4칸에 6줄.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요 표 아래도 빈줄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전부 다 범위 지정해서 일단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아래로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신 다음에 굴림의 10. 여기를 뭐로 바꿔요? 굴림의 10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의 10에 가운데 정렬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좀 먼저 할 겁니다. 이 테두리가 지금 L을 눌러서 요 선이 없어요. 어디? 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요 선을 빼주셔야 되고 다시 들어가 주셔서 테두리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위, 아래. 요 위, 아래. 요 위하고 여기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첫 번째 줄을 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아래도 또 이중실선 있죠? L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색깔도 바꿔주는 거야.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누구예요? C였죠? 요 C를 눌러주셔서 그라데이션 여기 보면은 유형은 가로로 하라 그랬고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뭐예요? 노랑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 그러면 이제 모양은 다 나왔는데 칸이 지금 보면은 이쪽 칸이 되게 좁죠? 그러면 이렇게 좁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조금 줄여주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또 넓혀주셔도 되겠지만 여기도 옆에가 좀 좁아요.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래에 있는 이 두 칸은 합쳐졌어요.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입니다. M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끝도 M으로 합쳐졌죠? M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칸이 좀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조절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범위 지정하고요. Alt하고 방향키로 이렇게 줄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면서 옆에 칸도 조절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여기도 조금 이렇게 늘려서 한 줄로 나와야 되니까
더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더 줄여주시게 되면은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가 한 줄로 나와야지 두 줄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의 크기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 한번 눌러주고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장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하실 때는 요 네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요 제목 있죠. 요 제목을 하고 머릿말하고 쪽번호를 삽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파트는 이 본문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랑 그림을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글자 모양에서 바꿔야 되는 것들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글자 모양에 관련되어 있는 요 제목, 표 위에 있는 제목, 표 아래에 있는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음영이라든가 강조점이라든가 장평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단 번호 삽입하고 줄 간격 넣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요 네 군데의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로 나눠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잊지 않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첫 번째 파트는 이 제목을 수정하는 거하고 머릿말하고 쪽번호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얼마예요? 18.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덧말을 넣어야 되죠. 이 덧말은 입력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덧말 넣기.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연구 개발해서 라고 넣어주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이 어디요?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잘못했을 때 저처럼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빈 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출산해서 얼른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항상 이 부분에 이 제목과 이 본문 사이에는 문단 번호 요게 하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으면은 감점이 됩니다. 요거 잘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책갈피를 넣을 때는 커서를 여기 앞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력에 있는 요 책갈피. 그래서 책갈피 이름을 인공지능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요 책갈피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못했던 이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도형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아까 체크해놨죠? 우리가 어떤 거? 요 그림에다가 뭐 넣어야 된다? 하이퍼링크 요거 해야 되겠죠? 얘를 클릭하고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한글 문서에서 어떤 거? 인공지능. 그죠? 요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제목에 설정한 요 책갈피로 이동이 되게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한글 문서 눌러서 넣기. 그리고 비나면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림 위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와요. 그럴 때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된 거죠. 그럼 이제 제목은 다 완벽하게 됐고 이제 머릿말을 넣어야 돼요. 머릿말도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고요. 쪽에 가면 머릿말,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창이 나오면 만들기. 여기다 쓰시는 거야. 인공지능 연구개발이라고 적어주시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10으로 바꿔야 돼요. 범위 지정을 안 하면 도둠 10은 안 바뀌고 정렬만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가 도둠에 10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빠져나갈 때는 여기 닫기 버튼. 요 닫기 버튼을 못 찾았을 때는 여기 머릿말 꼬리말이라고 하는 걸 눌러줘야지만 닫기가 나옵니다. 더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쪽번호. 이 쪽번호가 A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쪽번호 매기기 이쪽이죠? 줄표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A, 여기 A, B, C, D, A 넣기 눌러주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C로 나와요. 그래서 세 번호로 시작을 해서 1번 넣기 해주셔야지만 여기 A가 뜨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 틀리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여기는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요 그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
저출산이니까 저자가 빠졌네요. 저출산. 저자 앞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커서를 이 앞에다 클릭하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서식에 들어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입니다. 두 줄. 그리고 글꼴은 뭐예요? 궁서예요. 궁서. 요 면색은 뭐다? 노랑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하고 바뀌었죠. 그리고 그림은 입력에 가서 그림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문서에 ITQ 픽처에 들어가서 그림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요 4번. 그리고 문서에 포함에 체크되어 있죠. 열기 대강 그려주세요. 대강 그려주시고 요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는데 지금 요 그림만 남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좀 이렇게 여백 공간이 없게끔 바짝 잘라줘야 그림이 좀 크게 보이겠죠.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비나면에서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꿔야 돼. 요 크기를 40에 40. 40에 40에 크기 고정. 그리고 여기 바깥옆의 왼쪽을 2로 하라 그랬죠.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 부분이 맞는지 보세요. 이게 연구, 개발 등 해서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딱 처음에 안 맞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클릭을 해놓고 나서요. 이 방향키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움직여요. 그래서 활자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전 나왔고 인어 지까지 나와 있죠. 그 밑에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맞게 되어 있는지 중능 맞죠?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본문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글자 모양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먼저 특수 문자하고 요 내용은 먼저 뭐로 바꿔요? 궁서로 변경해 주시는 겁니다. 쭉 올라가서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예요? 18 이렇게 바꿔주시고 음영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 글씨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런 빈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색깔이. 요 부분은 다 어디 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은 글자색 흰색, 요 음영색 뭐예요? 파랑이에요. 요 글자 모양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을 세 번째 파트에 몰아서 한꺼번에 작업하시는 겁니다. 요 내려가서 이 부분도 여기도 요 크로바는 지금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크기만 바꿔주는 겁니다. 먼저 궁서에 18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울어지는 거는 글씨만 기울어졌어요. 여기 기울임 여기 보이죠? 눌러주시고 강조점 요 강조점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수준 그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요 확장 탭으로 가야지만 강조점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입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또 누구요? 분류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요 확장 탭에 있는 강조점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글자 모양 바꿔야 되는 게 요 한국재단 범위 지정하고 도둠에 여기 가서 쭉쭉쭉 올라가 주시게 되면은 도둠이 나오고 얼마요? 24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장평도 바로 어디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기본 탭으로 가야지만 장평 105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세 번째 작업을 해야 되는 우리가 글자 모양에 관련된 게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요 문단 번호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단 번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수준, 2수준 여기 1수준은 가점 원문자 기억 니은이 들어갔고 줄간격 180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범위 지정하셔서 우리가 줄간격 여기 있는 부분이죠. 160 이 부분을 눌러서 180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글 머리표미 문단 번호 나오죠? 이 부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점하고 원문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서 바로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1수준은 가나다 할 때 가예요. 가점 그리고 위치가 20의 오른쪽 20의 오른쪽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 2수준 눌러서 2수준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은 기억
원문자 안에 기억이에요. 요거죠. 기억.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뒤에 점이 있어요. 요 점을 빼기 위해서는 요 번호 서식의 뒤에 가서 요 점을 빼주시면은 여기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비 조정을 30에 위치 뭐로 바꿔준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1수준, 얘가 2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를 확인이 되면 그럴 때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1수준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의 맨 끝에 가면은 요 한 수준 감소가 있어요. 이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또 가서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가점, 기억, 니은, 나점,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덧말을 수정을 하거나 여기 글씨를 고쳐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 그리고 요 머릿말을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수정하고 빠져나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 작업이 다 됐고, 그죠? 여기 수식, 그 다음에 우리 표하고 여기 차트, 그리고 요 부분 스타일이죠. 그래서 스타일에 있는 부분까지 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우리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월 1990원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또 질문에 좀 제가 적극적으로도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 기출문제도 풀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김쌤 채널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채널 회원에 있는 요거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가입을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눌러서 요 채널에 유료 회원에 가입을 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 풀이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